머니왕 1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유화선입니다. 머니왕 1부는 MTNW 두 의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좀 높여볼 수 있는 타임 가져봅니다. 먼저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좀 주말 사이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또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 맥점을 확 잡을 수 있었는지 그 기법까지 함께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시청 인사해야 되나요, 오늘? 오늘 속전속결이에요. 아, 그래요?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뵈야 될 텐데 지금 뭐 밖에 비도 오고 있고 또 특히 이 개인 투자분들 얼마나 힘든 4월이 아닌 4월인가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늘 어떤 번민과 그런 고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 30년 그 투자 기법 노하우를 여러분 성공 투자에 좀 미랄이 되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래서 뭐 그냥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함께 그 아픈 계좌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소생시킬 수 있는가 그런 데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지나가 보면 또 기회인 거가 많았거든요. 힘들 내시면서 오늘 제가 정말 준비한 그런 내용들은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빠르게 좀 이동시켜 왔습니다. 위원님. 네. 미정 어떡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심각하게 질문하세요. 예, 일단 뭐 참 웃어서 죄송하지만 잘 아시길 겁니다. 지금 이제 삼각파도 뭘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삼고라고 그러죠. 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거에다가 가장 우리가 최근에 뭐 글로벌이 그 증시에 좀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바로 중동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뭐 연일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변동폭이 워낙 커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인 저도 어지러울 정도면은 우리 개인 투자도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장은 4월 달은 특히나 종목을 보시는 장이다. 왜? 지수라는 것은 2월 달, 3월 달 큰 폭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수가 오르다 보면 한번 제가 등산에 비유할게요. 산을 많이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위에서 메아리 치면서 정말 환호성을 울리면서 메아리 칠 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시장을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4월 달도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악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거리를 만들면서 내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우리가 반도체에서 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방산주에서 코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AI에서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좀 시세를 좋게 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여전히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저는 이제 내려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화선익님 아까 제가 질문을 참 이렇게 완곡하게 한 이유를 알죠. 왜?
미국 나스닥이 급락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가 큰 폭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공을 넘기시는데 이미 상당 부분 우리는 주가에 좀 선 반영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틈새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원전, 그다음에 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 때마다 여러분께 투자의 스탠스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2월달, 3월달 기저효과에서 많이 올랐을 때 이미 2월달 남들이 안 봤을 때 그때가 추세 매매였고요. 저는 4월달 들어서 계속 방송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추세 매매가 아니다. 지금 스타카토 전략이다. 왜 그러냐?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다음 주도 스타카토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가 내리면은 오르는 종목이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요,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카멜레온처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강세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소위 말해 주도 섹터,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멜레온 전략이 바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추세 매매보다는 스타카토로 끊어치는 전략이 유효하다. 여러분 2월달, 3월달 그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추세 투자 여기서 많이 말씀 들으셨죠. 그건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에서는 2월달, 3월달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수가 17, 18% 올랐어요. 그게 계속 오를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저는 지금은 방면이 짧게 잡고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항상 이런 걸 하거든요. 아까 제가 등산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그림을 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급등 차트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야, 이 차트가 많이 오르면 내가 그 못 사면 바보 같고 또 늘 TV나 이런 뭐 방송 그래서 나오면서 이때 이렇게 막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호성을 막 울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경계 묻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왜 지금 스타카토가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봐요. 제가 1월달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2월달부터 기회입니다. 1년에 우리 소위 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는 2번, 3번 꼭 오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강조드리면서 2월달, 3월달이 그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추세 매매가 통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도 계속 추세 매매를 고집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지수가 어제 뭐 장중 흔들림까지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종목별로 20-30%씩 빠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벌어놓은 돈을 추세 매매 한답시고 다 까먹는 거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난 다음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보게 되면 이제 음봉 4개를 좀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겁먹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봉 하나 정도만 견디면 어차피 4월달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서서히 한번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세선을 그어봐도 대략 하단부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투자의 이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상승이 이것도 코스닥도 790에서 922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때쯤 이게 10% 이상 내렸거든요. 장중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 매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조 지표를 봐도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개매할 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갭 하락한다 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는 여기저기서 다 어떻게 설명해서 긍정적인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때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지치고 힘드셨을 때 여기서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도 고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발상. 근데 이렇게 막상 내려오면 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일치시켜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는 마음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인드 세팅을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위원님, 그 어느 날보다 좀 더 자세하게 또 걱정하고 계실 시청자님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전략 오늘 또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식을 30년 예. 넘게 했잖아요. 이게 뭐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30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IMF도 겪어봤고, 예.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 소위 말해서 또 누구죠? 김일성, 김정은 사망, 이 컨트리 리스크 중동 다 겪어봤습니다. 9.11도 겪어봤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주식을 굉장히 쉽게 하는 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매스컴을 접하죠. 예, 그러면서 TV 방송을 보거나 저도 뭐 전문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늘 오른 차트 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흥분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조금만 멀어지세요. 제가 오직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러냐, 그 말씀을 드리죠. 차가운 이성으로 머리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향상 보게 되면 대부분 어때요? 여론 멀리 쏠리면서 약하거든요. 또 포모션 드립이 약하고요.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거 뭘까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이미 뉴스에 회자되고 누구나 다 알기에 앞서서 알기보다도 그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선점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옳다는 거 아닙니다. 결코 공부하자는 차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산전수전 다 겪고 30년 여러분께 드리는 저 나름대로의 투자 기법입니다. 이것이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좀 미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해보면서, 자, 성공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을 하실 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뉴스 따라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뉴스가 나온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는 뉴스하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때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 종목을 안 사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 가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참 저는 뉴스 따라서 하는 거 정말 제가 뭐 이게 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올바르게 좀 이해하시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에 쉽게 해서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용비어 첨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의 아니멜세. 그게 뭐냐면 펀더멘털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은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의 물론 다양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옳은 종목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 차트 수급을 중시한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이따 제가 황금 맥점 전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성공 투자를 하는 꿀팁은 뭐냐? 바로 기본적 분석, 튼튼한 기업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맥점 자리가 있어요. 축구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똥볼 차면 골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간 그 맥점이 있어요. 물론 100%는 다 아닙니다. 이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것은 8, 90%가 적중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 데이터도 나옵니다. 제가 한 1년 지금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적중률이 85%, 한 9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다 제가 겐토로에서 한 게 아니고 황금 맥점 전략에서 달성률이에요. 최소한 5%에서 20% 정도까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또는 수급 재료 이거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예, 바로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펀더멘탈, 문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칼 쓰는 법, 기술적 분석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공 투자를 하는 게 누구나 다 로망일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뚱딴지가 되는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린 지가요, 머니투데이에서 한 4~5번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 다니면서 교육, 반복 교육은요, 자꾸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했어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시세에 그냥 급급하고 오르는 거 사고 싶고 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 시프트를 남보다 먼저 간파하라. 우리 화선님께는 뭐 제가 첫 머니투데이 방송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을 노리자, 패러다임 시프트 가져오는 거 제가 4년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교적 여러분께 앞서서 그런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에 투자의 그 명인이 있습니다. 고레가와 긴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마인드더라고요. 뭐냐면은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 흐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것을 주도주를 대해서 안 올랐을 때 사자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저점에서 선점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추세매매 그 오류를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좋은 정보가 눈이 1300% 그때 방송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00%면은 엄마 무시한 거죠. 이렇게 됐으면 뭐 14억 되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돈 벌었냐고요? 못 벌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전문가님께 그럽니다. 몇백 프로 물론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첫째도 계좌 수익, 내 계좌 수익이잖아요. 이게 제가 어려움을 겪고 아까 4년 다 겪고 저를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러면서 수익을 극대화 나가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것을 누구나 보통 당일에서 5일에 승부 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몇백 프로, 몇천 프로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위 말해서 쇼윈도 마케팅할 뿐이에요. 항상 그런 것들 진짜 주식할 때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 제가 실패하는 것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방송도 하고 많이 모셔보잖아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야, 심리전에서 대부분 지고 있구나. 왜? 군중심리, 감정이입. 아까 고래가 긴주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이입을 시키지 마라, 주식에서. 냉정히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5%가 이 현실, 냉엄한 현실에서 돈을 잃으시거든요. 뭐냐면 거의 감정이입, 쏠림 현상을 극복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 심리 그 지표가 있는데 오르면 고점에서 종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나방에서 따라가고 2박 3일을 못 참는 그 참 내용 있는 종목, 오른 종목을 버리고 올랐다 하니까 그런 종목 뒤늦게 가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낙관 일색일 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9만 6천 원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갈 때 한 2년 전에 말입니다. 예, 그때 개인투자들 1조 8,800원을 매수했거든요. 하루에. 그때 어땠던가요?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내리막길을 탔죠. 그러니까 등산 아까 비교한 게 많이 오르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의 제1법칙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딱 어떤 물체가 움직임, 이동을 시작해서 계속 그 타일러에서 올라가요.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꼭지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낙상할 것도 그 무릅쓰면서 그것도 개념도 안 두셔서 그게 참 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낙관 일색일 때는 저항 세력이 되시고요. 비관 일색일 때 이게 상위 5% 분들의 매매법이거든요. 2% 정도 유형 감소하면서 역발상. 아까 제가 역발상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요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경험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하려는 것은 결국은 내 계좌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이겠죠. 그것은 결국 기회 포착, 매매 기술이 성패를 좌우해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옵니다. 제가 왜 2월 달이 기회라고 그랬을까요? 많이 내렸거든요. 2월 달, 3월 달 기회가 왔었죠. 예, 그러면서 포트 비중,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고점 매도는 저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단순히 어떤 종목,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에도발로로 쫓아서 그런 매매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하게, 데이 바이 데이, 거의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 계좌에 편하게 수익을 쌓아 나갈 것이냐,
저는 이걸 두 번째로 모토로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 스타카토 전략이 유효한 게 바로 그거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특히 아프신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매매했나 이렇게 한번 뭐 돌이켜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 많이 오른 종목, 세력주, 잡주, 테마주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많은 종목을 갖고 자주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또 불기동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내리면 오를 종목, 내오는 종목 또 저점 매도해서 가시고 성공형 투자자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이것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점에서는 매도할 때는 매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따가 뭐 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기술적 접근 방법에서 가장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아주 소액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상을 볼 때 몇 키가 이러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 온 재산을 잃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내요. 이때 뉴스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남들이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원리는 캔들하고 거래량, 이동 평균선 뭐 여기에 보조지표 많이 들어가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타캐스틱 아까 제가 노란색, 빨간색 한번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이 변동성 지표예요. 그래서 빨간색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빨간색에서는 대부분 뉴스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겐트버들은 이제 뭐 수익 난 것은 뭘까요? 많이 오른 것은 꼭 명심하십시오. 과거형이에요. 근데 왜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시죠? 나한테 수익을 내면 미래형을 노리셔야죠. 그게 바로 내일 상승이 예상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몇 가지 딱 보여드릴게요. 저점인가 고점인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혼자 매매했을 때 또는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서 역전의 망치, 토지, 몰라 이게 단순히 캔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거의 슈팅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가 있고 이게 이제 이따 말씀드린 자란 테크닉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자고. 그 다음에 양음 패턴 다 상승되면 눌렀을 때죠. 또 양양음 우리 또 화선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머니투에이션은 다 하실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 뉴스하게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쭉 있습니다.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5일선 아래 양음양 공통 분모가 있죠. 예, 다 이평선 밀집이고 캔들이 거래량이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터지는 거죠. 음봉 5개짜리 손이 안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집대성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라고 표현합니다. 또 지금처럼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는 제가 또 때로는 선장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잘난 게 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산전수전 겪고 정말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지금 이 시간도 가슴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 위해서 옆집 아저씨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바로 이거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수익 날 종목을 노리시다. 아까 잠깐 황금 맥점 전략 공부하셨죠?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나의 판단의 노이즈일 뿐이에요. 편하게 매매할 것이 힘들게 매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도 옛날에 그 급등주에 한번 취해가지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바일로 많이 매매를 하시지만 모바일 폰으로 저는 옛날에 PC에다 뭐라 쓴지 아세요? 난 지금도 그걸 철칙으로 합니다. 당하고 나니까 많이 오른 종목, 상한가 유혹 말하자면 그런 거 절대 추격 매수 금지.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 느낌표 4개. 그래서 이 포스트에 딱 붙여놨다는 사실. 저점 매수가 답이 아닐까요? 저점 매수.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절대 높은 자리에서 매수는 금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그 맥점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저희 이제부터 종목들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시켜 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들부터 볼까요? 이번 주 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참 송구스럽고 외람되지만 네. 반대로 아까 이제 그 조정에 더 빛난다고 그랬죠. 조정에 더 우리는 너무 빛난다. 좋았습니다. 오. 그왜 그런지 아세요? 추세 매매 안 하고 남들 몰래 다닐 때 몰래 다니지 않고 그 황금 맥점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따 몇 종 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너무 수익이 좋아서 좀 이해하고 좀 봐주십시오.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이제 아픈 계절을 가지신 분, 아이고 저 전문 것도 자랑하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인공이 되셔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떤가 하나를 공부해봐요. 첫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사랑살래 하는 거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좀 전에 배우셨죠. 이게 뭐 음선 3개짜리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양양음 패턴이 나옵니다. 쉽죠? 근데 이때 음선 3개에서 이 재료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디지털 웨스턴에 이 납품설이 나와요.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잖아요. 이때 잡으시는 게 뉴스 안 나올 때 이게 황금 맥점 자리였다. 그리고 이때 또 한번 두 번에 포착됐는데 양양음 패턴입니다. 한 30% 정도 수익이 죄송합니다. 수익이 아니죠. 상승률이 30%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Y시킴이 있습니다. Y시킴도 보세요. 이게 이제 유리기판에서 소재 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럴 때 Y시킴 얼마나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까? 이것은 다 고점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아까 제가 스타키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방송마다가 다 나오죠. 근데 이때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론몰이 쏠리면서 극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오네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20% 이상 빠지고 양양음 패턴. 이것도 V에 걸면서 19% 났어요. 참 신기하죠? 이거 황금 맥점 저희 넘버 5입니다. 그 다음에 또 PL 옵틱스를 보시자고요. 아마 실시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걸 내가 어떻게 2,600개 정도 다 찾아. 걱정하시지 마세요. 딱딱 이거 황금 맥점 전략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이것도 보실까요? 오늘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상승 다음에 누르면서 PL 옵틱스 똑같이 유리기판에서 역시 대장이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때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추세 투자의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300% 올랐어요. 끙끙끙 힘들게 증산해서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요, 정말 방송마다 다 나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어땠어요? 야, 그래, 맞아. 유리기판 대한 PL 옵틱스야.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 무조건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야, 300% 이미 주가는 꿈의 기울기를 갑을 해서 오르는 건데 300% 오는 종목에 계속 더 오를까? 저는 이때는 매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내렸냐면은 35% 빠졌어요. 그때 황금 맥점이 이때 빨간색이었고 다가가면 안 된다는 그 자리였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노란색이죠. 어허, 내려도 크게 안 내립니다. 2표에서 지지받죠? 이거 황금 맥점 포착이 24%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이런 매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1,000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얼마 살 수 있어요? 매매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추세 매매가 좋은 게 아니고 아픈 계좌를 빨리 치료했으면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300주를 매수를 해요. 네? 1,350주를 매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수익이 훨씬 잘 나겠죠. 마음고생 안 하겠죠. 그럼 아직도 이분들은 고점에서 추세 매매 한다고 가져가 있으면 아직도 20% 빠졌네요. 그 판단을 그렇게 이렇게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PL 옵틱스, 그 다음에 또 SK 이터닉스, 이런 것도 또 다 보세요. 5일선 아래 양음량이죠. 제가 시간상 기업 내용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19% 났어요. 이번 주 창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역시 저점이었죠. 예, 그 다음에 에이직랜드가 있습니다. 에이직랜드도 바로 이럴 때, 예?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전대만 찾으면 도지 황금 맥주 전략 넘버 1 했어요. 이것도 VI 걸으면서 17%. 저는 VI 상한가 나오는 것들이 거의가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오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 8% 오른 다음에 3% 좀 이렇게 상승해서 VI 나왔다고 절대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상승이 일하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다.
그다음에 또 빛과 전자를 보실까요? 빛과 전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0에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좀 천연기물 좀 어디서 나오는데 상한가 다음에 그다음에 음선이거든요. 이것도 41%나 올랐네요. 예, 그다음에 스페코가 있습니다. 스페코 같은 것도 보실래요?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어제죠. 예,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는데 이 자리는요 이미 만들어져요. 아까 공부하셨죠? 양. 여기서 이 소위 모닝스타 도지 만들었어요. VA 걸리면서 17%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쉽죠. 상승한 눌림에서 양음양. 이것도 불과 며칠 만에 14% 이렇게 크고 귀족주가 말입니다. 14% 올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한국 석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들. 랭커님. 예.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과학계에서는 계란이 먼저라고 하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30년 노하우는 재료가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 차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는 거고 그 맥점 전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스펙거 보셨죠? 한국 석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이때부터 사실 이 종목도 이때 잡으시면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한국 석유 계속 나옵니다. 마치 필 옵티스처럼 내가 이걸 못 사먹고 바보처럼 이럴 때는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을 가만히 보세요. 양음. 아까 넘버 4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딱 어디에 지난번 봐요. 갭 상승한 자리를 거의 메우죠. 자꾸 공부를 하시자고요. 아이고 또 골치 아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골치 아프신 분들 늘 뉴스 따라서 수익 많이 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점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위에서 아프신 분들 매도를 만들고 거래량 바닥을 만듭니다. 어제 멋지게 상한가 뽑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공략했습니다. 이럴 때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40%, 30% 빠졌을 때는 이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유형이 바로 뭐가 있나요? 흥구석유가 있습니다. 거의 위에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미 차트는 저를 가져가세요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흥하해운. 사실 저는 이게 이제 5.14 쌍배 패턴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거 딱 마감하자마자 이거 시간의 수 매수를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들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19% 올랐네요. GSA 대동 소외합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매수해 보십시오. 뉴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제 이런 것도 또 오른다 간다 하면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에 또 8% 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역시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답이다.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심화 시간 넘어왔습니다. 같이 더 자세히 배워보시죠. 위원님. 네.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자라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 발굴해주고 계시는데 하나씩 저희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나요. 우리 화생크님 경영 전공하셨으니까 뚝딱하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다 아는 수학이 뭘까요? 더하기 덧셈 뺄셈? 그렇죠. 덧셈, 구구단위죠. 곱셈. 네. 그것은 변별력 안 나와요. 예.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까 제가 뉴스 물론 그 절대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뉴스 나왔을 때 그런 종목 다음 차트를 보시라고요. 네네.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점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뭐 수열이라든가 함수, 미적분 뭐 그런 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타 강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 누가 그뭐 SK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게요? 그 일타 강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 맥주 제가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이제 개발했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학습 가져볼까요? 역시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자람 테크놀로지예요. 아침 방송에 나가서 이것을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왜? 뉴로모픽 반도체가 갈 것이다. 그럼 더 오른 종목을 노리다. 이게 바로 3월 11일 날 했습니다. 3연상 뽑았어요. 그리고 또 이때 눌림에서에서 어떻게 했죠? 예, 여기서 또 한 번 공략해서 이때부터는 225%. 제일 먼저 선점했죠. 또 이때 누르면 이때 또 매도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부터도 꾸준히 상승이 나면서 한 뭐 17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토탈 374% 올랐네요. LX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LX 일렉트릭 잘 아시죠? 이런 것도 언제 잡았냐면 바로 1월 19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1월 19일쯤 시간은 지났지만 결국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도 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엔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들 어느 때죠? 양양 패턴 그래서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은 정말 바이블입니다. 기술적 맥점에 이때 양양 패턴 또 한번 제가 또 아침 방송에 여러분께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뉴스 나올 때 이거 고점 대비 40% 빠졌을 때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이따 제가 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방송에서.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수익을 냈었다.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났네요. 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종목들이 많은데 시간상 아까 왜냐면은 이거 지난 거 아무리 제가 복귀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AS 시간 잠깐 가질게요. 예, 첫 번째 이제 에이직랜드가 있는데요. 에이직랜드는 이거 진짜 마디마디 정말 그 매매의 진수, 정수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21번 공략을 했고 좋은 수익이 났었는데요. 결정적인 또 이때 매수해서 좋게 났죠. 근데 이것은 딱 관전 포인트는 전저점 이탈 여부입니다. 이것만 잘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너무 내려서 근데 TSMC는 크게는 안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가온칩스 거의 다 똑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점에서 선점해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가온칩스도 이것도 이제는 전저점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다만 이 좀 기술적으로는 좀 이제 과매도권이긴 한데 저도 솔직히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단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추세를 한번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SP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람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이거 뭐 아침 방송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서 상한가 6분이 나오면서 이것도 큰 수익이 났는데요. 사실 AI에서 국내에서 저는 탑픽은 SP소프트로 봅니다. 5월 2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4 빌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또 한번 새로운 어떤 AI에 대해서 반도체는 그렇지만 모멘텀이 되면 이 종목도 그에다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좀 21선 정도 오게 되면 재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추가 전략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일 텐데요. 위원님, 네. 다음 주는 어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원전도 보셔야 되는데 원전은 루마니아 대통령 온다네요. 다음 주에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바이오에서 더 오르는 종목 3,000당 제약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자세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3,000당 제약 한 번 더 다시 보자라는 관점 알려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과거를 보지 마시고 수익날 미래형을 보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방송 때마다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얘기해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뒤따라가다 매연밖에 못 맡아요. 그런 매매보다 정말 제가 프레시하고 좀 우리가 좀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제가 몇 종목대 이렇게 선보일 거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1부 이어갑니다.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아침에 미장 보고 어떠셨어요? 좀 이제 사실은 좀 예측했던 대로 빠져서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에 이제 10%씩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분쟁 내용들보다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정권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종목이 이렇게 안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막대한 자금, 그들은 주가가 안 좋으면 또 많은 자금 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늘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마트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이 안 좋다고 비관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시장이 또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주 우리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우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뒤에 전기 전자가 붙으면 이런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전력장치,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전력 노후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AI에 따른 그런 전력 설비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화전기 같은 전력 저장 장비의 회사, 이런 회사들, 뭐 전선 회사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일주일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끝났냐?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또 빨리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바닥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돼 있는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바로 5일선이 좀 이탈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늘었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밑에 있는 이런 대량 거래들이 살아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대량 거래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 물량들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재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전 고점까지는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정을 어느 정도 형성한 구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제 2주째 거래가 줄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하게 지금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구나. 지금 6주, 7주 만에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매물들이 다 출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벌써 이미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을 덜 받게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뭐 이와 유사한 LS 일렉입니다. 뭐 지난주에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똑같이 드렸지만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벌써 이 종목을 3주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15일 전이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70%예요. 벌써 3주 동안에 70%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장의 가장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보시다시피 지금 10일 거래일 동안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17만 원의 고점을 찍었는데 최소한 뭐 19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전력기기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큰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서서히 이제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6주 동안 거의 이틀 빼고는 계속해서 연기금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서서히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연기금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로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로지 거래량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매도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를 추측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3거래일째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흥부석유입니다.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 정세. 제가 이게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에 보면 뭐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심층 해부를 들어가 보니까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 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본토 공격을 하지 않았고 이란은 대리전 양상을 띄웠기 때문에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쪽에 지원을 해서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했는데 이제 본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공격했을 때 F-15 기지를 타격을 했고 그 실제 피해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바로 핵기지가 있는 그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 어떤 눈치 싸움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전 양상이 되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로 다음 주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흥구석유는 이런 중동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3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게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동의 불안 정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보시면 자, 이 바닥에서 포착 들이고 나서 지금 60%나 올라갔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상승폭의 하프 구간 정도를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하면 N자형 반등이라고 하죠. 근데 N자형 반등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하프 구간, 이 평균 가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이 평균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의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어제 서부 텍사스항 원유 WTI가 장중에 3.5%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거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그렇게 급변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CPI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금리 인상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증시가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흥구석유가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도 이걸 말씀 많이 드렸는데 흥흥 시리즈, 네, 흥구석유, 흥하이온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흥하이온을 드리고 나서 흥하이온도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 불안 증세가 나올 때 이런 전 세계 증시의 불안 증세가 나왔을 때 또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일째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지금 이틀째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어요. 그래서 한 58억 정도가 순매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일봉 상태에서는 이 종목이 더 갈까 못 갈까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면 결국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여기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한 주 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전 고점이 19,110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지난주 고점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고점 탈환을 위한 그런 매매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여기서부터 올 스톱, 휴전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국제유가 관련주 그리고 리저널 리스크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국제유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데 또 하나의 종목이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과거에 이제 1월 달에 포착된 이후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굉장히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전 고점, 신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이 28,000원대의 물량들 여기에 매물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 외에도 뭐 한국석유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같이 이 국제유가 관련해서 움직일 때 탄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신고점을 돌파했고 중앙에너비스가 주봉상 봤을 때 위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됐다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흥부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걸 세 개를 세트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변압기라든지 전선에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그런 노후화된 설비들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미국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죠. 제일전기공업,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또 한 번 상한가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내용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30% 이상 수익이 나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바로 어제죠. 어제 신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음봉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아직까지 다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변압기라든지 계폐기 이런 쪽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거의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런 대량 거래들이 바로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3주 연속 지금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신고점을 돌파했고 상장 고점까지는 뭐 아직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장 직전까지의 그런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돌파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전쟁이 나와도 피부를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야, 자, 이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냥 간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 그냥 무조건 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하루 음봉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다.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다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열려 있는데 이전 고점까지 아직까지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7,600원이 저점이었으니까 아마 최고점이 15,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1,570원이니까 아직도 뭐 한 40% 가까이, 35%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다양한 뭐 하이로닉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탄력이 좋은 게 바로 원택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수급과 기술적인 면을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코스피에 대략적으로 1,000개 종목, 코스닥에 2,000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3,000여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종목 압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요즘에는 없지만 과거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은 진선미로 압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진선미로 압축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올라가는 섹터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놈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 중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이 한두 개, 두세 개로 압축이 될 것이고 그런 포트를 가졌을 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는 섹터를 가지고 있거나 너무 고점을 잡아서 밀린 섹터들을 왜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종목을 선별을 잘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택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됐고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2주째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간다 했는데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갔죠. 네. 뭐 이거는 지금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살아있는 이상 어차피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대량 거래를 형성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메이저 수급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여기다 투자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표현보다는 되도록이면 수익을 끌어올려서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우리가 요로모픽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네피스 아크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자, 자람 테크놀로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가 지금 최근에 이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도 또한 아직까지는 신고점을 돌파했고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수급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폭을 보면 가파르게 7만 원대에서 조정을 마치고 13만 원까지 갔다는 거는 조정권에서 거의 90%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 피크는 대략 14만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17만 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14만 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인텔에서도 세계 최대의 유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할 정도로 이런 유로모픽 쪽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다만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서서히 꺾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엔비디아 하락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주의해야 되겠다. 무조건 올해는 뭐 반도체 시대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폭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주간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매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3만 원과 14만 원,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우리가 이제 이 곡물가라는 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곡물가가 오르고 국제 정세, 특히나 이 중동 지역 정세가 안 좋아도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지금 벨라리스크에 대한 그런 곡물 제한 때문에 여기다가 관세 폭탄을 매겨서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러시아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곡물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은 세계 최대 곡물 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관세 폭탄을 매기고 벨라루스에다가 관세 폭탄을 매기면 결국은 국제적으로 이 곡물 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곡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자, 한일사료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도 굉장히 가파른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작년 정도에도 한번 굉장히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올해 다시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박스권인데 여기서 돌파가 나올 것이냐, 레벨업을 시켜서 돌파가 나올 것이냐, 전고점을 돌파해서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냥 조정으로 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곡물 관련주도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 대신 이때 당시에 우리 상한가를 가던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좀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겠지만 그때 상한가 갔었던 그 시점의 대량 거래 그리고 어제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때 당시에 대량 거래에 못 미치는 그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신고점을 돌파를 했죠. 네. 3주 전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시 양봉을 띄우면서 갈 수 있는 지금 5주째 지금 주봉상 봤을 때 5주째 전혀 문제 없이 추세가 돌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마침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박스권, 계속해서 중간에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이후에 원점을 그리면서 계속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어제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는데 은행주만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건 뭐 고금리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은행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주 뭐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은행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주은행은 우리가 은행계 린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달, 3달간의 흐름을 보면 이런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서서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뭐 3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부각이 되면은 저 PBR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큰 뭐 우리 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제주은행이 저점에 공략을 했을 때 그만큼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의 주봉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 종목이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거의 10주 이상의 행보를 그린 다음에 다시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 자, 이전 고점은 저기 이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 구간이라면은 뭐 2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그리고 국제 정세도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눈여겨보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치킨 3마리를 제가 드릴 텐데요. 치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섹터를 공략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확연하게 바뀔 겁니다. 이번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2주째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내 계좌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바로 돈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 종목을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과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실적에 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요. 사실 TSMC에서 많은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호실적이어도 전망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하락의 요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실적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포진이 되어 있죠? 네, 핑계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아도 오를 때가 있고 안 오를 때가 예. 있고 실적이 나빠도 오를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종목이 올라갈 때에서는 당연히 호실적이든 뭐 실적이 안 좋든 일단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는 조정권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제 뭐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를 보니까 뭐 메타가 4%씩 하락하고요, 엔비디아가 10%나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죠. 7개 종목이 있는데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7개 종목이 미국 시장을 이끄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5,000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지속이 될 것이냐. 4월 달은 제가 조정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 후반부터는 살아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화요일 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있고요.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요일 날은 GDP 예비치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의 그 실적, 캐터필라 실적까지 지금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실적이 좋았는데 다시 또 꺾인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아마 시장의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지금 가능성, 다음 주에 과연 중동 지역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지난 뭐 생방송 때는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약속대련을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또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한 그런 분위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권에서 특히나 우리가 유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그리고 중동 지역 정세가 어려우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실적. 일단 계속 주시하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동 리스크, 주변사의 뉴스 계속 저희도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 지금 현재 구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HLB인데요. 최근에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가려나 싶은 구간, 현재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님.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도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주시하면 좋을지요? 이벤트는 곧 다가오는데요. 네, HLB가 고점 대비해서 2주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죠. 예. 그리고 거의 횡보 구간으로 지금 2주 동안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보면 증시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HLB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HLB가 지금 여러 가지 뉴스는 나왔지만 이게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금 HLB USA를 설립을 했고요. 중국의 간암 치료 지침서에다가 우선 권고 사항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경부암에 대한 치료 후에 유지요법으로도 지금 다시 리보세라닙이 신치료법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 뉴스들이 굉장히 큰 호재는 아니지만 이런 뉴스를 내보내서 어느 정도 주가를 횡보시키는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HLB의 지금 일봉상 보면은 2주 동안 횡보하는 거 보시고 2주 동안 낙폭이 있었던 것도 보이시죠?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2주 동안 하락과 2주 동안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5주선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것이다. 다만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함께 살펴봤고 또 우리 제약바이오단에서 알테오젠도 같이 지금 구간 자리 확인해 봅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 후 지금 박스 라인을 또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보일 수 있을지 이 종목도 기대가 엄청났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흐름을 보면은 HLB랑 거의 유사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들이 지금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MSCI 편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MSCI 편입이 정기 변경이 매달 내달 15일인데 31일 날 이제 변경이 되면 이제 31일 날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편입이 되겠죠.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MSCI 편입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3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있었고 지금 다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 정도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이런 재료 그리고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은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달에 계약 이후에 머크와의 계약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최근 4월 달에는 4월 초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 그러니까 4월 한 달간의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횡보해 준다고 하면은 5월 달부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또 HLB나 알테오젠이나 거의 흐름이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곁들인다면은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런 바이오 제약들의 움직임들 중에서 특정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좋은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가장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덜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보유 유지 당연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명 22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저희 두 종목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좀 주시하면 좋을까? 네. 위원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셨어요? 오늘? 네, 의외의 종목이죠. 또.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일주일 전에 의외의 종목으로 다시 HLB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시간에 토요일 날은 원래 HLB를 설명을 드렸었죠. 네, 우리가 HLB를 드렸기 때문에 HLB 상승을 많이 했었고 HLB의 자회사, HLB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뭐 HLB 제약은 뭐 리보세라립이 이제 5월달에 FDA 승인 결과 나오면 국내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HLB 제약입니다. 그래서 HLB와 같이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고점을 보면은 32,0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42,000원대였는데 전날 종가가 3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고 조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주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이제 다음 주부터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으로 콕 집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웅주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은 기간 조정과 자금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버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난세의 영웅주가 필요한데 지금 난세의 영웅주는 5월 달부터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5월 달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취한다면은 아마 이번 하락 시장에서 오히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모아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진짜 5월 달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치킨 3마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머니왕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분 다음 주에는 빅테크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이요.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주식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